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차의 모든 것입니다. 요즘 모터쇼 가봐야 볼 게 없다는 말씀 정말 많이들 하십니다. 사실 이건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이 겪고 있는 구조적인 변화인데요. 완성차 업체들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대형 전시 대신 자체 온라인 공개나 단독 행사로 신차를 알리는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여파로 한 세기를 이어온 제네바 모터쇼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까닭도 바로 그런 이유들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부산 모빌리티 쇼에는 볼 게 있긴 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라인업을 쭉 훑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보단 알찹니다. 당장 내 지갑을 노리는 국산 신차부터 시작해서 우리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러 들어온 수입 브랜드의 야심작까지 한자리에 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번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차들을 브랜드별로 하나하나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 모빌리티쇼 가장 먼저 BYD부터 짚고 가보려고 합니다. 올해 부산쇼는 수입 브랜드들이 대거 불참했는데요. 벤츠, 아우디, 볼보, 포르쉐까지 이름만 들어도 아는 회사들이 줄줄이 빠졌습니다. 전시장이 횡해질 수도 있던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정면으로 파고든 곳이 BYD인데요.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공식 참가를 확정하고 직접 부스를 차린다고 합니다. 올해는 BYD가 국내에 발을 들인 지 꼭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상용차로 시작해서 승용 시장까지 빠르게 영역을 넓혔는데요. 아토3, 돌핀, 실, 시라이언 7이 차례로 통하면서 수입 브랜드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누적 1만 대 판매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전시의 간판은 DMI라는 기술입니다. BYD는 이번 쇼에서 이걸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풀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요. BYD는 여기에 전기차 기반 하이브리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전기차에 더 가까운 하이브리드라는 의미입니다. 흥미로운 건 작동 방식입니다. 보통 차에 있는 물리적인 변속기가 아예 없습니다. 전기 모터와 엔진이 직접 맞물려 힘을 전하는 구조라 기어가 바뀔 때 생기는 울컥거림 없이 매끄럽게 달린다는 게 BYD의 설명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술 자체보다 이걸 BYD가 내놓는다는 사실인데요. 사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동안 국내에서 거의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가격이죠. 배터리와 엔진을 둘 다 넣어야 하니 비쌀 수밖에 없고 보조금 혜택도 마땅치 않았거든요. 그런데 BYD는 이 공식을 깰 수 있는 회사죠. 배터리를 직접 만드는 곳이라 가격 장벽을 무너뜨릴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 기술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죠. BYD는 2008년 세계 최초로 양산형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선보였고 18년에 걸쳐 다듬으며 전 세계에 800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검증이 끝난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DMI를 어떤 차에 실어 올릴까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모델이 시라이언 6입니다. 국내에서 가장 잘 팔리는 중형 SUV 체급인데요. 바로 이 점이 무섭습니다. 소렌토나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사려던 사람들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자리거든요. 전기만으로 출퇴근을 감당하고 연료까지 채우면 한 번에 1000km 이상 달린다고 알려졌습니다. 가격도 4천만 원 초반대가 예상됩니다. 정리하면 BYD 부스는 단순한 신차 구경거리가 아니라 국내 하이브리드 시장의 판을 흔들 수 있는 진짜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수입 프리미엄 진영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수입 브랜드가 많이 빠졌죠. 그런 가운데 끝까지 자리를 지킨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BMW. BMW의 참가가 특별한 이유가 있죠. 단순히 지금 파는 차를 가져다 놓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콘셉트카를 들고 옵니다. 차세대 디자인 언어인 노이어 클라스를 입은 차인데요. 이게 왜 대단하냐면 콘셉트카를 해외 모터쇼에 가져오는 일 자체가 보통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잠깐 설명드릴게요. 콘셉트카는 브랜드의 미래를 보여주는 일종의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 대를 옮기는데도 공이 많이 들죠. 차를 통째로 분해해 포장한 뒤 비행기로 실어오고 현지에서 다시 조립합니다. 그 과정을 다룰 줄 아는 본사 직원이 직접 따라오고 전시 기간 내내 차에 이상이 없는지 전담 인력이 지키기도 합니다. 수입 브랜드들이 대거 빠진 상황에서 BMW가 이 수고를 감수하고 콘셉트카를 가져온다는 건 한국 시장을 그만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죠. 노이어 클래스는 BMW의 미래를 통째로 바꿀 디자인입니다. 우리가 알던 BMW의 얼굴과는 사뭇 다른데요. 이
디자인을 바탕으로 만든 전기 SUV가 곧 시장에 나옵니다. 그 방향성을 부산에서 미리 엿볼 수 있는 셈이죠. 바로 iX3입니다. 여기에 고성능 모델인 M4의 부분 변경 버전, 그리고 새로 나온 미니 전기차 라인업도 함께 전시될 예정입니다. BMW 말고도 챙겨볼 거리가 더 있습니다. 의외의 주인공이 한국 타이어인데요. 타이어 회사가 부스를 차린다고 하면 타이어만 잔뜩 전시하겠거니 싶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가티 시론과 포드 GT 같은 초고성능 슈퍼카를 가져온다고 알려졌습니다. 한국 타이어가 이런 하이퍼카에 들어가는 고성능 주문 제작 타이어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 역량을 보여주는 무대로 보입니다. 평소 보기 힘든 슈퍼카를 코앞에서 볼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제 안방주인 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의 이번 전략이 조금 의외입니다. 요즘 시장은 SUV와 전기차로 빠르게 기울고 있는데요. 현대는 오히려 세단 두 대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로 신형 아반떼와 더 뉴 그랜저입니다. 먼저 아반떼. 아반떼가 어떤 차입니까? 오랫동안 국내 준중형 세단을 대표해온 모델입니다. 사회 초년생의 첫 차로 출퇴근용으로 또 법인차나 렌터카 수요까지 폭넓게 끌어안아온 현대의 핵심 볼륨 모델이죠. 준중형 세단이 당연한 선택이던 시대는 분명 지났습니다. 하지만 가격과 유지비, 운전 편의성을 함께 따지는 분들에게 아반떼는 여전히 현실적인 기준선에 있는 차입니다. 소형 SUV조차 값이 많이 오른 지금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세단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다만 신형 아반떼가 공개된다면 소비자가 보고 싶은 건 가격만이 아닙니다. 아반떼는 세대가 바뀔 때마다 과감한 디자인으로 화제를 모아온 차죠. 낮고 넓은 자세, 날카로운 옆선, 젊은 이미지가 아반떼의 자산이었죠. 게다가 요즘 첫 차 고객은 아반떼만 보지 않죠. 셀토스, 코나 같은 SUV와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신형 아반떼는 그래도 세단을 골라야 할 이유를 부산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다음은 더 뉴 그랜저. 아반떼가 첫 차 수요를 맡는다면 그랜저는 현대 세단 라인업의 꼭대기를 책임지는 모델입니다. 지난 5월 출시됐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차세대 인포테인먼트인 폴레오스 커넥트의 적용입니다. 17인치에 달하는 대형 중앙 디스플레이가 들어갔고 생성형 AI 기반 기능까지 더해졌습니다. 넓고 편안한 세단이라는 기존 이미지에 소프트웨어 경험을 얹은 겁니다. 가격은 가솔린 기준 4천만원 초반부터 시작합니다. 옵션을 더하면 5천만원 진입도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 가격대에 들어서면 비교 대상이 확 넓어지죠. 같은 국산 중대형인 기아 K-AS 물론이고 한급 위 체급인 제네시스 G80, 그리고 더 나아가 수입 세단인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까지 심리적 비교선에 올라옵니다. 이제 그랜저니까 라는 이유만으로 선택받기 어려워졌다는 뜻이죠. 그만큼 그랜저는 국산차다운 편한 유지관리와 넓은 실내, 최신 디지털 기능으로 스스로를 설득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습니다. 결국 이 두 세단은 하나의 질문으로 이어지죠. 지금 또 세단을 선택할 이유가 충분한가? 현대가 부산에서 아반떼와 그랜저를 나란히 세운다면 그건 세단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아직 남아있는 세단 수요를 더 정교하게 잡겠다는 신호를 일으킵니다. 첫 차를 고민하는 사람부터 중대형을 고민하는 사람까지 그 폭넓은 수요를 정조준한 셈입니다. 이번엔 기아와 제네시스입니다. 현대가 세단으로 전공법을 택했다면 이 두 브랜드는 전혀 다른 승부를 겁니다. 기아부터 보겠습니다. 부스 중심에는 EV3가 놓이지만 솔직히 EV3는 이미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차죠.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그 옆에 설 PV5입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왜 꼭 한 가지 모습이어야 할까요? 승용차는 사람을 태우고 화물차는 짐을 싣고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역할이 정해져 있죠. PV5는 그 고정관념을 깬 차입니다. 같은 뼈대 위에 필요한 형태를 얻는 방식이거든요. 오늘은 짐칸을 단 배달용으로, 내일은 책상을 놓은 이동식 작업실로, 또 필요하면 휠체어가 오르내리는 복지 차량으로 바뀝니다. 한 대의 차가 여러 직업을 갖는 셈이죠. 그래서 PV5는 지금 당장 멋을 뽐내는 신차라기보다 자동차의 쓰임새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제안서에 가깝습니다. 이 PV5와 함께 EV6 부분 변경, 대형 전기 SUV EV9, 그리고 카니발, 소렌토 같은 익숙한 차종들도 부스를 채울 예정입니다. 이제 제네시스입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아 부스가 실용의 미래를 그렸다면 제네시스 부스는 가장 화려한 정점을 보여줍니다. 주인공은 네오룬이라는 콘셉트카인데요. 이미 신차의 모든 것 채널에서 24년도, 25년도 모빌리티쇼에서 이미 다루긴 했었는데 곧 출시 대기 임박했고요. 그리고 최고급 전기 SUV GV90의 밑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GV90이 왜 화제일까요? 제네시스가 내놓을 가장 비싼 차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게 아닙니다. 가장 상징적인 장치가 바로 문이죠. 보통 차는 앞문과 뒷문 사이에 굵은 기둥, 필러라는 게 있는데 이 기둥을 통째로 없앤 설계를 양산차에 적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뒷문이 가운데에서 서로를 향해 활짝 펼쳐져서 열립니다. 의존용 고급 세단에서나 보던 연출인데 이걸 SUV에 담는다는 겁니다. 제네시스가 세계
세계 최고급 브랜드들과 같은 무대에서 겨루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대목입니다. 여기에 더해 제네시스는 최근 선보인 차들도 함께 전시합니다. 스포티한 지붕선을 가진 GV80 쿠페, 베스트셀러 GV70, 그리고 플래그십 세단 G90의 블랙 사양까지 자리합니다. 정리하면 기아는 자동차의 미래를, 제네시스는 럭셔리의 정점을 각자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자, 지금까지 2026 부산 모빌리티 쇼에서 주목할 차들을 짚어봤습니다. 수입 브랜드가 대거 빠진 데다 부산에 공장을 둔 르노코리아마저 불참해서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막상 들여다보면 빈자리는 알차게 채웠습니다. 하이브리드 기술로 무장한 BYD, 세단 승부수를 던진 현대, 미래를 그린 기아, 정점을 노리는 제네시스, 그리고 마니아들을 설레게 할 수입 차종들까지 모토쇼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무색할 만큼 들여다볼수록 볼거리가 많습니다. 이번 행사는 6월 26일부터 7월 5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직접 가셔서 실물을 만나보시길 권합니다. 저도 현장 소식을 부지런히 담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 차종용도 세 글자만 던져 내가 좋아 뽑아 손에 라인 싹 지워 월납빛만 보지 마 총